우리 냉철님은 네. 시드머니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때 당시는 뭐 열정페이도 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월급이 40만 원이었어. 뭐라고? 월급이 40만 원. 맨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CD 같은 걸 팔았는데 CD. 그 룸사롱에서 주차하는 거. 다시 테크노마트 들어가서 네. 컴퓨터 배달을 했는데 그 약간 그런 일 막 하는 거 갖다가 이제 모아온 돈 갖다가 계속 이제 투하를 한 거죠. 주식계좌에다가. 정확하게 2008년도에 1억 8천까지 모였다. 1억 8천. 분명히 이거는 돈 버는 길은 있다. 4억에서 8억 되는 데는 또 한 뭐 1년 1년. 그렇게 계속 불어나갔어.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드머니 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핵심 주제죠. 네. 시드머니 만들기. 우리 냉철님은 네. 시드머니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냥 알바를 했죠. 처음에 시드머니 처음 만든 게 네. 좀 일 같은 일. 그럼 고등학교 때 막 뭐 CD 막 이런 거 팔고 뭐 이런 거 빨고. 네. 그러니까 테크노마트가 그게 97년도 오픈인가 그랬어요. 네. 강변역 테크노마트. 아, 알아요. 네. 거기서 이제 컴퓨터 조립하는 일을 했는데. 몇 살 때? 고등학교 대입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거기서 이제 컴퓨터 그런 일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먹고 사는데도 너무 빠듯했어요. 근데 월급이 40만 원이었어. 뭐라고요?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때 거기가 그래. 처음에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그때 당시는 뭐 열정페이도 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갔어요. 근데 다른 형들도 나이가 한 20대 후반 막 이런 형들도 네. 뭐 8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넘으면 우와 그러고 그랬어요. 한번에 기술 배우게 하는 거니까 열정페이도 감내해야 된다. 약간 그렇게 점심 했구나. 주고. 그리고 그때는 그게 큰 돈이었어요. 그게 언제적인데 20년 전인데요. 하긴 19살이니까. 네, 20년 전인데 그때는 80만 원도 엄청 큰 돈인데 저는 이제 40만 원인데 40만 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니었고 좀 작은 건 맞았어요. 왜냐면 내가 용산 넘어가서 화물 쪽 일을 했는데 훨씬 일하는 시간이 적었는데도 네. 그때 70만 원인가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작은 돈이 왜냐면 저도 그때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100만 정도를 벌었어요. 예. 근데 저도 4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는 200 몇십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알바에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별의별 일을 다 했거든요. 저는. 네. 무슨 일 했는지 좀. 맨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CD 같은 걸 팔았는데 CD. 그때 그건 좀 훨씬 더 많이 벌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40만 원짜리 받고 그 조립 가게에서 그거 뭐 조립하는 거 테크노마트에서 컴퓨터 네. 조립. 그거 하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룸사롱에서 주차하는 거, 그 대리운전도 했었고 핸드폰 파는 거 했었고 그게 외부 영업이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네. 나가서 뭐 핸드폰 파는 거 그거였어요. 갑판 차려놓고 뭐. 네, 하고 이거 뭐 카드랑 똑같아 시스템이. 네. 그것도 했었고 그 용산에서 노래방 기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창고에서 그 노래방 기기 날르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 내가 생각할 때까지 노래방 그 케이스가 그게 한 케이스가 막 50kg, 60kg 된다고. 노래방 기계 케이스 그거 하고 노래방 기기 뭐 날려나는 창고에 있었죠. 그거 하고 가끔 이제 노래방 설치 나가면 가가지고 막 밤새면서 뭐 그 이제 뭐 피스 받고 뭐 이런 거 잡님 위에 과장님 계시고 이제 난 보조 다 했었고. 그 하다가 이제 경동 화물 운전은 아니고 그 짐 수거 용산에서 짐 수거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팔에 입고 온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야. 그땐 더 할 땐 말랐지. 그 택배 일을 하면 막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원체 일이 이게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화물을 했었고 그러다가 다시 테크노마트 들어가서 네. 컴퓨터 배달을 했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가 2002년도 컴퓨터를 고객이 사면 제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배달 가가지고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제가 설치해드린 컴퓨터 그 집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갔다. 왜냐면 원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루에 5집 정도로. 여러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인터넷 막 깔리기 시작할 때. 이게 마지막 직장생활이 거기가 끝이었나요? 아니죠. 많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컴퓨터 그걸 하다가 피상 총무 여의도에서 피상 총무를 하다가 다시 또 역시 해봤더니 컴퓨터 배달이 짱이다. 그게 돈을 좀 괜찮게 벌었거든. 한 달에 200 이상 벌었으니까. 네. 대학생이었는데. 네. 계속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 알바를 했어요. 근데 학교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네트워크 유지보수하고 컴퓨터 유지보수하는 그 대기업에 이제 뭐 하청 들어가서 하는 회사 거기 좀 다녔고 그거하고 뭐 파견으로 가가지고 그거 컴퓨터 유지보수 OA 도움방 같은 것도 서포트 해주는 거 있어요. 뭐 납품하고 바이러스 좀 잡아주고 뭐 바이러스 잡아줘 이게 선 까는 거 이제 그 UTP 케이블 RJ45 툴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고 컴퓨터 뭐 고치고 하드웨어 갈고 뭐 그거 좀 하다가 여기 컴퓨터 바이러스 좀 잡고 가요. 근데 그걸 하는 중에 내가 계속 이제 주식 투자 공부를 하면서 계속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 그럼 언제부터 한 건데? 2000년. 2000년부터? 대학교 들어가서.
돈은? 그 아까 그런 일 막 하는 거 갖다가 이제 모아온 돈 갖다가 계속 이제 투하를 한 거죠. 주식 계좌에다가. 그럼 자, 이 주식 투자 얘기는 잠깐만 내려두고, 그럼 이 시드 머니를 네. 보통 우리가 1억 정도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1억 모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1억 모으는데 네. 2007년? 1억 모으는데 6, 7년. 사실은 그때가 어떻게 된 거냐면 급격하게 돈을 확 벌었어요. 왜냐면 나는 돈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뭐 쟁겨놓고 하니까 계속 뭔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도 하고 재건축 지분도 투자를 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거를 재건축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돈이 너무 작으니까 혼자서는 못하고 네. 반지하 거기 있으면 이제 거기가 나중에 재개발되면은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누나랑 이제 같이 한 거야. 네. 그것도 하고 주식 투자했는데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2008년도에 1억 8천까지 모였더라. 1억 8천까지. 근데 이게 갑자기 그게 빵 터졌어. 그때 부동산 붐이 왔잖아. 그때 그리고 주식 붐이 왔어요. 그때 네. 주식 그 삼성중공 옛날 차트 봐봐. 차트 난리 났죠. 난리 났다고. 4, 5만 원으로 갔잖아요, 그때. 그때 10배 대형 회사들 10배 터지고 태웅평사는 막 100배씩 터졌어요. 네. 그걸 그러니까 번 돈은 사실은 얼마 안 돼. 그 투자가 좀 터졌어. 소액 들어가는 게 네. 엄청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운이 좋았어. 뭘 알고 하면 그때 운이 좋았어. 아니 그러면 맹철님도 이게 소득이 세 가지잖아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네. 사업소득은 아니었던 거 빼고 네. 그럼 두 가지잖아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 네. 그럼 원래는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투자소득을 네. 일반 사람들보다 빨리 한 거잖아요. 일찍 했죠. 왜 빨리 한 거예요? 보통 안 그러잖아요. 왜 빨리 했냐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했죠. 네.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생각 누구나 하잖아, 사실. 난 부자가 돼야겠어 생각. 난 이 질문 되게 많이 봤는데 나한테는 되게 당연했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봤더니 다 부동산 부자야. 그리고 다 주식 부자야. 사실 보면 세계 최고 부자들은 다 주식 부자들이고 그 다음은 이제 부동산 부자들이에요. 보면 분명히 이거는 돈 버는 길은 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되게 좀 처음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지금이랑 좀 분위기 비슷한데 저항이 막 이것저것 막 엄청 깔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출 규제도 없었고 규제가 없었어. 정말 맞아. 옛날에는 막 그냥 돈 있고 그냥 사는 거야. 세금도 없었어. 양도세도 없었어. 그냥 막 사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땐 너무 좋았는데 규제가 막 하나 깔리면서 그리고 자금이 이게 내가 부동산 하기에는 이게 너무 소액이니까 주식 말고 나는 길이 없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나는 엄청 게으르거든요. 맞아, 사업이 안 맞아. 안 맞아. 네, 나는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사실 사람 꼴을 잘 못 봐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걸 내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네, 직장을 할 수가 없어. 맹철님이 네. 이제 뭐 재미로 한 얘기지만 네. 사람을 굉장히 많이 평가를. 평가. 또 면전에서 해. 뒤에서 나쁘게 막 뒷담화가 아니라 앞에서 너는 어떨 것 같아? 너 망해. 그때 뭐 자청 있고 신사임나 있고 여러 명이 술 마시는데 한 8명 있는데 뭐 딱 2명 집어가지고 둘은 진짜 성공할 것 같아. 나머지 얘기는 안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약간 싸한 거지. 자기들 얘기는 안 하면서 둘만 엄청 칭찬하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안 맞아요. 저는 사업을 하면 이걸 왜 일을 이렇게 해? 아마 암 걸려서 바로 죽을 거야. 맞아요. 그래 한 몇 년 안에 아마 죽게 될 겁니다. 저는 사업도 못해. 게을러서 뭐 그것도 안 맞아. 근데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좀 앉아서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지금의 제 1번 취미가 유튜브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1번 취미가 투자였어요. 투자. 이렇게 나는 이게 아까 얘기한 거 뭐 기업을 보고 그거 뭐 이렇게 보는 게 별로 노잼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다닐 때 우리 학교 서점에 있는 그런 투자 관련된 책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가치 투자 관련된 책들도 있어요. 그때 고전이고 막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읽었어요. 읽다 보면은 어떤 거는 이게 말이 되고 이유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추세를 갖다가 꺾어지면 무조건 매도하세요. 뭐 그런 게 막 차트 책에 나와. 그러니까 왜 이거에 대한 거를 지들 딴에는 설명을 하죠. 근데 난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제해주면서 조금씩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야 이게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의 또 커뮤니티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잘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투자 스타일이 점점 그 저만의 투자 스타일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네.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드머니가 자,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줄게요. 네.
그래서 7년도 1억 8천이 됐어요. 네. 근데 2008년도에 리먼 때 그 리먼 브러스를 맞았어, 그거를. 그때 이제 주식으로 막 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막 화생도 막 ELW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날렸어요. 네. 1억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2008년도 말 2009년도 초에 여의도 사무실에 이제 그 전업 투자자 그 부티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이제 지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커뮤니티에서 막 이제 말도 형님 동생 하던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사무실이 결성될 때 나도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갈 때 1억 3천만 원 있었는데 3천만 원은 우리 그 내가 임대 아파트 들어갔거든요. 임대 아파트 보증금. 그리고 1억은 그 시드머니였죠. 많이 1억. 줄었죠. 1억 8천에서 1억 3천까지 줄었으니까 데미지가 컸는데 자신이 있었어요. 그 1억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어떻게 증가합니까? 그 1억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되니까 거의 뭐 한 2억 가까이 되고 네, 2억. 그다음에 2억이 조금 되니까 또 한 4억 가까이 되고 2억에서 4억 되는 데는 한 몇 년 정도? 1년? 그것도 한 1년 되고 4억에서 8억 되는 데는? 또 한 뭐 1년 정도 1년. 그렇게 네. 그렇게 계속 불어나고 냉철님이 예전에는 네.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잖아요. 10대 후반, 그렇죠. 20대 초중반까지는. 네. 그냥 그때는 1억을 모으는데 네.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죠. 그게 제일 힘들었죠.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는 1억을 모으는데 뭐 1년 걸렸다. 그 다음에 6개월, 뭐 3개월 이렇게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네. 투자 소득을 했으니까. 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좀 묘할 것 같아. 제가 뭔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돈을 번 게 아니라 네. 이실직고를 해야 돼. 이거 보면 저렇게 해서 1억 된 다음에 뭐 해가지고 뭐 저 사람 되고 저 사람 뭐 투자 잘하나 보다 또 오해할 거야. 그게 아니고 네. 그때 이제 운이 좋아서 여의도 그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거기가 그 슈퍼개미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는 한 10억만 넘어가도 그래도 자금 꽤 큰 사람이었다고. 10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큰 돈이었어. 지금은 100억 있어도, 그래, 100억 있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시장에서 굉장히 뛰어나는 사람들, 거의 최고들이 좀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자문사 차려가지고 큰 뭐 회장님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쫓아 샀어, 그냥. 이게 종목들 보면. 아, 솔직히? 네, 쫓아 샀어요. 보면 친하니까 그 형님 그거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네. 나도 공부를 하고 나도 이제 그 이론인데 그래가지고 이 회사 좋아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운이 좋았어요. 그때 여의도 들어가서 확실히 돈을 좀 많이 벌었고 여의도에 들어간 다음은 사실은 들어간 것까지만 운이고 그 뒤는 이제 눈치가 있으면 이제 굴러가는 거고 그 앞단은 좀 운이 좀 딸랐다는 그거죠. 솔직히 그거. 그래서 좋은 네트워크의 모임이었죠. 네. 거기서. 좋은 네트워크를 만난 거죠. 저 앞단에 그 1억 8천까지 한 거는 그게 이제 주식 터지고 재건축 지분이 이렇게 터졌는데 최고점에서 팔았어요. 최고점에서. 2008년도에 다 정리를 했어요. 야. 그 뒤에 그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이거는 빅찬스다 하면서 네. 그때부터 그 여의도 출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탐방 열심히 다니고 막 일을 했죠. 형이 또 이제 20살 초반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네. 돈을 모았다는 거잖아요. 해서 뭐 모았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았죠. 그냥 그런 걸 모아야지 사실 시드 머니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당시 좀 어떻게 좀 모았어요? 그냥 모았어요. 이게 시드머니를 갖다가 나는 뭐 목표로 1,000만 원 돼야겠어. 그리고 500만 원이 돼야겠어. 그리고 어떤 분은 얼마까지는 뭐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10,000원이 생겨도 투자합니다. 10,000원이 생겨도 그냥 해요. 저는 감성적인 얘기 별로 논리적이지 않고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아니 왜 1,000만 원 모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논리적으로 아니 10만 원부터 하면 10만 원에도 돈이 붙을 거 아니야. 다른 투자를 하면은.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연습이 되잖아요. 작은 것도 연습을 한 게 쌓였죠. 그러니까 경력은 제가 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그동안에 20년을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뭐 다 잘 됐겠어요. 큰 거가 잘 됐고 그리고 저는 제가 잘한 거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 내가 잘한 거 뭐냐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안 했어요. 뭔데요? 그게? 친한 친구 조투브를 예를 들자면 네. 조투브나 저나 비슷해요. 똑같이. 그 과거에? 네, 과거에. 네. 조투브도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어요. 뭐 오토바이 타면서 배달하고 그리고 조투브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맞아요. 돈을 모았어. 근데 유튜브 하기 전에 돈이 없었어요. 왜냐? 없었어. 본인이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도박하고. 도박했어요? 호주 도박이 되겠구나. 호주에서 도박하고, 한국에서는 뭐 토토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저는 뭐 도박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오로지 일하고, 그냥 가족들 지원해주는 거 하고,
돈만 벌었어요. 오로지 그것만 했어요. 그거 갖고 투자만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 딱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거만 쓰고 네. 그것만 했어요. 그거 말고 하나는 한 거는 뭐 여자친구 만나고 뭐 조금 놀러. 근데 365일 중에서 365일 일하고 일하다가 일이 없는 그 순간 어디 잠깐 놀고 뭐 1년에 뭐 하루 이틀 가고 그랬지 돈에 대한 집념이 좀 있었어요. 네.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돈을 모으기 쉽지 않은 거겠죠. 그렇죠. 그때는 한 달에 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제가 리밋 용돈이 10만 원이었어요. 몇 년도에? 2005년도 뭐 4년도. 근데 그때 제가 200만 원 이상 벌었다니까요. 200만 원을 번데 이상 벌었다니까. 왜냐면 그때는 처음에 이제 직원이었는데 나중에 프리랜서였어요. 그래서 컴퓨터 하나를 배달을 하면 2만 원씩 줬거든요. 하루에 막 5개씩 하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찰을 막 이만큼 막 가지고 있었어. 그것도 주식 막 사고 했다니까요. 아니 냉철님 그러면 네. 요즘 되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네. 스포츠 토토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술 마시러 간다거나 네. 아니면 여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쓴다거나 여행도 네. 많이 가고 사실 하잖아요. 네. 냉철님 왜 그걸 쪽을 좀 많이 안 했던 거예요? 사실 요즘에 욜로라든가 지금 행복이 중요하다면서 사실 지금의 소비를 굉장히 부추기는 문화도 있고 그런 거 행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자가 되는 길에서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뭐냐면 그때 제가 좀 어른스러웠어요. 사실 친구들이랑 대화도 안 통했고 친구들하고 아예 뭐 대화 관심사 자체가 다르고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냥 남들 눈치 안 보고 식당 하면서 직원들한테 치이고 손님들한테 치이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20대에는 그때 그게 그 생각이 확고했어요. 20대에는 여기서 막 구르면서 일하면서 쿠사리도 먹고 뭐 싫은 소리 듣는 거 20대는 괜찮아요. 40대에서 내가 그거를 한다는 거는 죽어야겠다 그냥 이렇게 사는 그냥 안 살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한 10년 바짝 하면 20대를 내가 성실하게 살면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튼 짓 안 하고 정말 해야 되는 것만 했어요. 지금 여기 영상을 많이 보는 분들 중에서 20대, 30대가 있다면 네. 시드머니는 좀 어떻게 모으면 좋겠는지 냉철님이 이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본다면 제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네. 그냥 똑같이 살 것 같아요. 뭐 돈 잘 많이 벌 수 있는 지금 이런 뭔가를 이런 걸로 알면 훨씬 쉽게 벌죠.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쉽게 땡겨버리죠. 근데 다시 돌아가고 그런 아무 스킬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재능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재능도 없고 뭔가 쌓인 게 없다면 할 수 있는 건 노동이에요. 노동 중에 돈은 많이 받고 건강을 안 해치는 거를 처음에 그걸 몰라서 제가 좀 몸을 많이 상했는데 그런 알바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하는 거죠. 그거. 그래서 거기 모인 돈 갖다가 계속 또 투자를 하는 거죠.